겸해서 오신 것 같습니다. 끝나고 같이 소위 해서 저희 교수님들이 일종의 좀 함께 와 계신 우리 우리가 몇 가지 코멘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외국인 밀집 지역 공간 특성과 주거 실태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재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태적인 분석, 현안적인 분석 굉장히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파워포인트도 얼마나 이렇게 잘 만드시는지 아주 제가 잘 들었습니다. 굳이 한 가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문제점 발견에 대해서 보니까 결론 부분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한국은 외국인 유입 증가에 따라서 외국인 밀집 지역에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니까 밀집 지역이 계속 확장되고 있고 외국인도 유입되고 있다. 그런 말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계 중국의 밀집 지역이 폐쇄적이고 밀집 지역으로 계속 전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기존 외국인 밀집 지역의 분리 해체도 발견된다 했는데, 이제 논문의 구성으로 봤을 때 이제 코멘트 한다고 그러면 좀 더 비판적으로 하는 거니까 정보 다 잘 됐습니다. 하지만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발견들에 대해서 어떤 치유의 방법도 제시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아까 그래프도 보시다시피 2004년 이후에 급격하게 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 보게 되면은 해외에서 이제 엄청나게 유입이 되지 않습니까? LA, 샌프란시스코, 뉴욕 막 이런데 그쪽 지역들도 사실은 이제 그 전부터 똑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논문 완성도가 좀 더 높아지려면 해외 사례 같은 것도 넣었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친환경 도시의 정체성과 관계 검토 및 도시계획 방향의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하신 건데, 친환경 도시의 각가지 개념, 제가 버렸던 개념을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제가 생태, 지속 가능, 녹색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논문의 말미에 보시게 되면은, 녹색, 지속 가능, 생태의 순으로 이제 개념을 두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녹색이라는 게 제일 미치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이 고다음이고, 생태가 이제 제일 마지막이라는 이제 그런 개념이 되는데, 이게 친환경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이게 맞죠. 왜냐하면은 에코, 자연을 가장 강조한 게 생태겠죠. 그러니까 생태가 가장 상위 개념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경제적인 개념이 약간 들어간 지속 가능이고 하위 개념이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 다분히 주관적인 그런 생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녹색 지속 가능 생태라는 게 사실 또 뒤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어떤가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김경희 우리 동무님께서 이제 발표하신 인구 고령화가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고령화 진행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을 반영한 논문이어서 굉장히 시사점이 높고, 그 다음에 시의적절한 연구이고, 이 이제 김경희 이제 원우님이나 동무님뿐만 아니라 이 네 분 모두가 정말 학문적으로 어떤 그 관심과 깊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제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들 잘 돼 있었고, 목차라든가 뭐 전반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이것도 굳이 이 주막 앞에는 신정을 한 말씀 드리자면은, 이제 정책 제안을 이제 하셨거든요. 이제 그 거주 유형이라든지 노인 가구에 따라서 이제 어떤 규모, 어떤 위치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잘 설문조사를 하셨고, 정책 제안에 1인 가구가 증가할 테니까 여기에 대비하라 내용과, 그 다음에 주택연금, 연모기지라는 건데 이것이 활성화될 테니까 이것도 대비하자라는 차원,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여기에 덧붙인다면 그 이제 제가 있었던 그 아리조나 이제 피닉스 지역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미국 내에서도 유명한 선시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시티가 말에서 내포하듯이 태양의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피닉스가 이제 굉장히 덥고 막 이런 지역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이제 노인 인구들이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닉스는 굉장히 젊은 도시인데 옆에 있는 선시티는 굉장히 노인 도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식의 도시를 건설하는 것도 우리나라에 한번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기후가 안 맞아서 아마 선시티 같은 건 안 될 텐데 대신 어떤 시설적인 측면에서 막 보완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노인 인구들이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지역 그런 거주 타운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의 소득 수준을 보자면은 이게 이제 그런 쪽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이제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넣어주시면은 아주 이제 뭐 이미 논문을 된 거니까 나중에 발표질 때 늦게 되면은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다 이런 건 다 어디가 제 의견이니까 늦든지 말든지는 우리 다 연구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시 저층 주거지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모형 거점 확산 개발과 유지 관리 결합이라고 해서 정말 좋은 논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재건축 하게 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랑 똑같이 뭐 그냥 다 때려 부시고 아파트 세우는 게 일반적이죠. 뭐 용적률이 늘어나게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이제 선택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또 거기에 있는 원주민 정착률이 굉장히 낮아진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건 익히 알려졌지만은 이 논문에서 정말 잘 지적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도시 저층 주거지 주거 환경이라는 거를 제시를 하셨는데 정말 괜찮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제가 그 논문에 보시게 되면 44페이지에 그 신축에 8,400만 원, 리모델링에 3,5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보게 되면은 이제 거점 확산형이 이제 더 싸게 먹히죠. 주민 분담이 주택 재개발 사비면은 3억이고 거점 확산이면은 신축이 8,000이고 리모델링이 4,000이니까 이제 거점 확산형이 굉장히 이제 뭐랄까 비용 측면에서는 적게 드는 비용으로 이제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저희가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은 거점 확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도로 넓히고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저기 공원 만들고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 만들고 하니까 분명히 이거는 가치를 향상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논문을 깊게 보지는 않았는데 보니까 한 가구당 한 3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평균 가구의 평균 그 주택 가격이.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만약 거점 확산을 하게 되면은 아마 그 한 4, 5억은 될 거예요. 특히 신축을 한 1억 정도 드린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평균 주거 주택 가격이 3억인데 제가 뭐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추산을 한 건데 3억에 신축을 1억을 했더니 이제 주택 가격이 나중에 파이널로 4억 5천 5억이 됐다라고 한다면 비용 측면을 떠나서 일단은 시장에서 통용되는 주거 개발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한번 고려해 놓으면 좋겠는데 그걸 하게 되면 또 뭐가 또 필요하게 되냐면은 총수익 총비용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 재개발 사업하게 되면은 다 때려부시고 토지만 담고 거기다 아파트 세우게 되면 총 비용이 얼마 들고 총 수익이 얼마 들고 거기 있는 사람 이주할 때 얼마 비용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면은 마음 아픈 그런 것도 돈으로 따지면 얼마 되고 이렇게 하면 총 비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총 수익은 사회적인 편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총 수익과 총 편익의 비용의 개념에서 이렇게 파악을 하면은 아마 주택 재개발 사업하고 거점 확산형이라는 게 분명히 또 구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거는 그 41페이지 나온 건데 그 105제곱미터의 경우에는 이제 리모델링 비용이 4,700만 원인데 리모델링의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붕부터 외장까지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 같으면은 골격만 남겨놓고 다 되는 형태인데 그렇게 하면 이게 한 더 들 것 같은데 생각에는 한 5천만 원, 이게 지금 5천인데 조금 더 들 것 같거든요.
뭐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어디까지나 그냥 코멘트니까 정말 좋은 연구였고 정말 자긍심이 가는 그런 수준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수님 발표 시간을 제가 뭐 땡 할 수도 없고 근데 또 이 논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정성 들여서 말씀하시겠다는데 또 땡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갔습니다. 예, 우리 변창흠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오늘 제가 두 번째인데 갈수록 좀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부시장님인가 차관을 모시려고 그러다 안 됐죠. 근데 이번에 또 방금 이제 취임한 부시장도 모시게 되고 또 여러분들 발표도 지난번에 교수님들 중심으로 했는데 또 학생분들이 또 직접 행사해서 푸짐해진 것 같습니다. 좀 다음 3기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을 수 있을까 저희도 또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실 네 논문이 발표됐는데 그 주제도 상당히 이제 환경 문제부터 이제 재개발 문제 또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그리고 외국인 밀집 지역까지 우리가 단순히 이제 부동산 문제만이 아니라 도시 전반에 관해서 폭넓게 좀 다루어서 뭐 의도가 됐든 의도가 안 됐든 상당히 좀 넓은 의미로 다뤄볼 수 있어서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일종의 축제인 셈이죠. 그래서 이게 뭐 논문 심사하거나 뭐 이런 절차라기보다는 이제 한 1년 동안 우리가 또 이제 연구했던 거, 또 여기서 배웠던, 또 여기 졸업생이 배웠던 이거를 또 이제 같이 발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지식을 나누고 다 이런 공부를 하는 거나 서로 교환하는 데서 상당히 좀 큰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과연 논문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또 꼼꼼하게 또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비판을 먹고 더욱더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아까 우리 문부시장도 그러잖아요. 못됐다고. 제 성질 못됐게 몇 가지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못됐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 공부하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또 그런 것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균호 선생님 발표하시는 게 상당히 재밌는데요. 생태도시, 지속가능도시, 녹색도시, 또 친환경도시 좋은 말들이 많아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걸 한번 내가 정리해 줄게. 이렇게 사실 이제 정리를 잘 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이 생태도시라는 개념은 아주 철학적인 깊이가 있는 단어인 반면에 지속가능도시라는 말은 사실은 좀 약간 인위적으로 만든 개념이고 녹색도시는 좀 정치적인 좀 용어로 쓰여서 차원이 다른 거를 지금 같이 이렇게 놔서 마치 이게 물어보면요 잘 모르는데 뭐가 중요하냐 물으면 지 생각나는 거 찍어요. 근데 아마 녹색도시는 정권이 바뀌면 곧 없어질 단어이기 때문에 굳이 고민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이것을 한번 시도해본 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도적으로 지금 이제 여기 사례라든지 이것도 사실 생각난 대로 됐거든요. 녹색도시 할 때 막 다 집어넣고 또 환경도시 할 때도 다 집어넣고 이러기 때문에 정말 이게 사례인가 이런 부분을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제도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냉정한 틀로 이걸 보려고 그러면 정부나 이게 연구하는 사람은 더 철저하게 잣대를 대야만 이게 비교가 되거든요. 이게 그냥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는 물어보면 저도 답답해 죽겠어요. 이상한 거 별거 물어봐도 답은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남들이 많이 좋다고 한다 해서 그게 정답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할 때는 정말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나, 왜 나왔나 이런 걸 좀 아주 객관적으로 보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주원 선생님 논문, 사실 요즘 그야말로 뜨는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전면 철거에 따른 재개발, 뉴타운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문제를 상당히 좀 체계 접근하셨는데 거점 확산형, 그 다음에 해피하우스, 휴먼타운, 두꺼비 하우징, 그 다음에 또 지금 민주당 법안 올라가 있는 게 주거환경, 환경복지사업 뭐 이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해봤는데 전 좋기는 아예 네 가지로 유형을 했으면 네 가지를 갖고 통째로 다 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고 또 이제 제도면 제도별로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앞에 사례랑 뒷부분은 같이 좀 약간 따로 있어서
그 부분이 약간 좀 걱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교수님, 김상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철거하지 않으면 건설학상형처럼 주간격에서 사오면 돈이 덜 들죠. 돈이 덜 든다 안 든다가 문제가 아니라 가령 이제 공공비용은 그건 더 드느냐 덜 드느냐, 그 다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편익이 높아졌느냐, 주거 수준은 어떠냐, 뭐 공동체는 해체되느냐, 다시 볼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같이 좀 이제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불구하고 이런 시도를 실제 사례로 해본 건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시 정책한테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경희 선생님 고대에서 계시는데 상당히 중요한 이제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고령화가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 제가 이제 제목을 보면 고령화에 따라 주택 수요가 늘어나는지 주는지 아니면 어떤 영역이 필요한지 이게 좀 나올 것 같아서 봤는데 상당히 좋은 주제로 시작을 했는데 설문조사도 또 많이 했더라고요. 700명까지인가 엄청나게 많이 하셨는데 분석 방법으로는 뒤에 보면 요인 분석이라서 이게 또 통계 요인 분석을 했구나 했더니 그런 요인은 실제는 분석을 하지 않으셔서 좀 아쉬웠습니다. 가령 모든 설문을 그냥 이 나이나 이걸로만 해가지고 약간 좀 평면화돼 있다. 남자, 여자, 갭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좀 클러스템으로 하든지 그야말로 요인 분석을 좀 해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 직업, 소득, 거주 형태, 주거 다 이렇게 구분해버리고 나니까 쭉 평면으로 쭉 돼서 일종의 여론조사 형태가 돼서 이래야 되면 논문의 형태를 좀 덜 가지거든요. 가령 좀 이제 분석적으로 좀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꾸 눈치를 보면 죄송합니다. 쳐다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못했어요 원래.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조금 안 된다 그러면 막 집어 던졌습니다. 우리 여학생들은 대부분 너무 심사할 때 눈물을 흘렸고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엄하게 배운 게 좀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방성 선생님 이거 상당히 좀 재밌고 아까 우리 사회 보신 김수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코앞에서도 자연동에 이런 거 있는 줄 몰랐어요. 어쨌든 같은 이 중국 계열의 주거지가 분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좀 중요한 발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론적인 연구나 또 연구 방법이 상당히 좀 실태 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해서 이 석사 논문이 제일 중요한 거는 새로운 이론을 만드는 거는 아주 천재 몇 명 빼놓고는 불가능하니까 결국 발로 뛰어야 되거든요. 그 점에서는 이게 정말 발로 뛰어서 설문조사하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외국인인데. 그래서 이걸 140명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큰 의미를 가진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좋은 우리 연구의 모형이 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아쉬운 거는 직장하고 관계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흐름으로 좀 나타나면 좋겠고 나중에 이게 중국계뿐만 아니라 다른 인종들의 행태까지 좀 확산 연구를 하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제 제3세계 또는 이제 소수민족들의 주거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좀 실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상당히 좀 큰 함의를 가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게 네 분이 좋은 논문 쓰셨는데 제가 또 부정적으로만 코멘트를 좀 몇 가지 했습니다만 하여튼 좋은 계기가 되셔서 이제는 대학원 논문으로 그냥 발표하는 데 끝일 게 아니라 학술지에 좀 발표해서 좀 공식적으로 데뷔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래 옛날 선비들은 이러셨어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점점 이게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고 이걸 통해서 또 교수님들의 강평이 또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산업대학원의 임재만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진짜 짧게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네 분 다 오늘 아주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심도 깊은 연구를 하신 것 같고 특히 정말 발로 뛰는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고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균호 씨 논문은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개념이라는 것을
일종의 포함 관계 가지고 봤고, 그에 대한 근거로서 일부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서 한 다른 논문의 결과를 인용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개념이 혼란스럽다. 그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뭐 정리는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는 정도에 그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좀 더 논문을 발전시켜서 좀 이 혼란스러운 용어를 잘 정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객관화시키고 상하이 개념을 명확하게 할 것인가라는 쪽으로 좀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주원 씨 논문은 원래 우리 석사 논문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하면 석사 학위를 주는 우리가 문제가 아닌가 생각도 들지만, 심사할 때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아까 그 두 분 앞에서 두 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거점 확산형이라 하더라도 공공이 부담을 좀 하자라고 했는데, 공공 부담도 결국은 돈이거든요. 사회적 비용일 수도 있고 개인의 비용일 수도 있고,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비용 편입 분석에 의해서 이 사업이 바람직한지 아닌지를 판단해 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하자면 이제 기반시설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거냐, 한 가지만 예를 들면 기존의 사업에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조합원이나 뭐 토지 등 소유자가 부담했는데, 이 제한된 대안에서는 공공이 부담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본인들 부담이 아니니까 이거 좋으니까 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 사회로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경희 씨 논문하고 방상훈 씨 논문을 그냥 합쳐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변창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설문조사가 너무 표면적이고, 실제 설문 항목을 보면 그렇게 정말 독립적이진 않아요. 흐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김경희 씨 논문에서 보면 현재 큰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얼마나 작은 집으로 가려가는지, 이것이 이제 사실은 고령화가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서로 연관성 있는 내용들끼리 묶어보는 것, 그래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런 걸 실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설문조사는 남과 여의 차이가 있다라고 봤으면 그것이 정말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고, 방송훈 씨 논문은 아주 정말 너무 열심히 연구를 해서 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것도 역시 이 상태로 완성된 거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한 게 있다. 그것은 뒤에 이제 마지막에 정책 얘기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좀 보완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 밀집 지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만 볼 것이냐, 예를 들면 설해마을 같은 고소득층들이 사는 이 지역의 어떤 특성들은 없는지, 우리가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못 사는 나라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온다. 그럼 그 사람들은 또 어떤 문화적인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밀집 지역에서 살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간단히 하신다더니 여전히 뼈아픈 얘기를 계속 하세요. 예, 우리 이제 사이버대학의 조덕훈 교수님. 저는 진짜 짧게 하겠습니다. 네 분 모두 제가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참 재밌게 들었고요. 그래서 느낀 것은 지난번 그 발대식 할 때 그 포럼 그 발표자분들보다도 오늘 네 분 그 발표하신 분들이 더 노력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한 주제가 굉장히 다양하고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어떻게 보면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게, 우리 부동산 학과지만 보통 이제 부동산 투자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투자라는 주제를 넘어가지고 도시계획적인 그런 친환경 도시라는 그런 주제도 갖고, 그 다음에 그 도시 저층 주거지에 대해서 어떻게 주거 환경 개선할 거냐라는 그런 주제도 다루고, 그 다음에 인구 고령화와 그런 주택 수요에 대해서도 다루고, 그 다음에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외국인 밀집,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끝낼까요? 아니요. 두꺼비 하우징 제가 이제 언론에서 봤는데 왜 두꺼비일까? 헌집 죽게 새집 따오. 그래서 두꺼비 하우징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두꺼비 하우징이 그 명칭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게 좀 대표가 두꺼비처럼 생겼어요. 좀 저자로부터 직접 듣고 싶습니다. 이따 한번 시간 되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교수님들이 늘 강의실에서 만나 왔습니다. 그리고 뭐 강의 과정에 이제 과정을 발표하면 또 강평을 해주시거나 혹은 학점을 주시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오히려 저희들 떠난 분들이, 그러니까 저희들로부터 졸업하거나 혹은 뭐 학문적으로 점점 이제 독립해 가는 분들이 스스로 노력한 결과를 발표하고 또 교수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야말로 이제는 조금 스승제자라기보다는 동료에 가까운 처지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저희도 영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학문적으로 정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행사장이 좀 사연이 있습니다. 6시 반이 되면 꼭 끝내야 됩니다. 그 옆집에 또 송년회 하는 데가 있고 해서 원래 우리 원로 여러분들이 가득 앉아서 내가 이걸 좀 시비를 걸어야 되겠다,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많으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사 진행상 좀 어렵겠고 저희가 이제 요 끝난 뒤풀이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충분히 또 더 말씀 나누시도록 하고요. 오늘 시작부터 지금까지 저희 우리 원장님들 중에서는 지금 산업대학 원장님은 외국에 나가 계시고 또 전공 분야가 꼭 이쪽이 아니시지만 우리 도시부동산대학 원장님은 전공 분야도 이 분야이고 또 여기서 필수과목을 그동안 강의를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앉아 계시면서 다 전체적인 총평 및 마무리 인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나오셔서. 포럼 이름이 도시부동산 포럼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하는 게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부동산 포럼, 부동산 대학이 아니고요. 그 의미는 도시라는 것은 굉장히 공익성이 강조되는, 공익성이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다들 아시다시피 개인적인 투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이 두 단어를 써서 포럼의 이름이 정해지고 그리고 저희 전공도 정해진다는 건 굉장히 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우리 포럼에서 아마 가장 중요하게 또 가치 있게 다뤄야 될 중에 하나가 단순히 현재 시점에서 투자를 하더라도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미래 사회에 가치 있는 도시를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에 미리 투자하고 그런 사회 도시를 만들어가는 게 아마 우리 포럼의 가장 의미 있는 그런 가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오늘 네 분 주제 발표를 하셨는데 네 꼭지 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부합하는 그런 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뭐 생태도시라든지 그 다음에 고령화 문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그런 사회지만 앞으로 이민자들이 많아지면서 발생할 그런 필연적인 도시 문제들, 이런 것들은 다 미래 사회의 고민이고, 그리고 세 번째 발표하신 이주원 선생님 발표한 두 번째 주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한 요구가 있었지만 많이 묻혀왔던 문제죠. 제가 지난번에 이제 포럼에서 발제를 하면서 그때 이제 공간적 정의, 저스티스, 공간적 정의하고 초고층 문제를 하면서 저도 몰랐던 논문을 많이 찾았습니다. 이제 초고층이 뭐가 문제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 논문을 보다 보니까 이런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고층, 그러니까 10층 이상 고층에 사는 사람들하고 5층 이하 혹은 단독에 사는 사람들하고 비교한 논문이 전 세계적으로 한 100여 편 이상 있었어요. 주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주로 있었던 연구고, 그 논문의 재밌는 결과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초고층에 사는 부부일수록 부부싸움을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초고층에 사는 아버지가 자식들을 더 자주 때립니다. 우리나라 연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초고층 주거가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자살 선택이 중요한, 자살률을 높이는
그리고 초고층에 살수록 남자애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서 공부에 집중도가 떨어진답니다. 10층 이상이에요. 이런 연구를 외국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알려지지 않았고 하여튼 이런 우리나라에서 아마 이런 저층 주거지 저층 공동체 회복 이런 이슈가 부각되면서 아마 이런 연구도 굉장히 비중 있게 앞으로 다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그렇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 이제 이런 도시 부동산 어떤 도시를 만들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동지, 패밀리 뭐 이런 단어인데요. 그래서 아마 옛날 같은 경우는 어느 학교에서 배우느냐, 어느 스쿨에서 배우느냐, 선생님이 누구냐, 어떤 같이 공부한 사람들이 옆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이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큰 목소리도 만들어가고 사회를 바꿔가고 이런 아마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하고 또 앞에 계시는 저를 포함한 선생님들하고 그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가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 원장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전체적인 주제가 연결이 되고 뭐라 그럴까요? 아까 서두에 문성국 부시장님이 고민하신 게 결국 공공의 가치를 이런 복잡다단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관철시킬 건가 하는 고민이 사실은 오늘 특강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김영 원장님 말씀 속에서 결국 이제 그런 공익적 도시, 공공적 도시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 가치를 본질적으로, 본원적으로 높이는 방향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끝에 일종의 세종학파가 된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를 바꿔가는 하나의 뭐랄까 동력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세종사이버대학, 그 다음에 우리 산업대학원, 그리고 도시부동산대학원, 그리고 또 조금 최근에는 박사과정, 박사 배출이 좀 뜸해졌습니다만은 행정학과, 부동산 전공 모두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필을 다 들어주세요. 3차 토론이 예. 6개월 됩니다. 그 6개월 뒤에 저희들이 또 2012년 6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제 왼쪽에 임 교수님은 12일로 쓰시고 11일로 쓰시고 16일입니다. 토요일. 그날 3차 포럼에서 뵙기로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광고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광고 말씀 하시기 전에 오늘 이 행사장 세팅 여러 가지 준비 해주신 물론 우리 의원님들 다 고생하셨지만 우리 교학과 직원분들, 조교분들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송미정 주임님 어디 계세요? 이재경 과장님 어디 계세요? 뭐 꼭 안 나오셔도 되는데 손을 흔들어 주세요. 박수 쳐주세요. 우리 조교분들 어디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덕분에 오늘 행사가 무사히 끝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광고 말씀입니다.